우리는 어려서부터 최선을 다해라, 완벽하게 해라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조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애초에 완벽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적당히 혹은 대충 처리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를 내고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완벽주의는 사실 우리 뇌를 서서히 파괴하는 가장 세련된 방식입니다. 반면 우리가 흔히 대충 산다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은 사실 인류 진화의 정점에 서 있는 에너지 효율의 천재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열심히 살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뇌를 가장 영리하게 속여서 성공에 도달할지 그 비밀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허버트 사이먼이 제시한 satisfying 이론입니다. 단어부터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 만족과 최적화를 합친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모든 선택에서 최고의 결과를 내려는 극대화자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만족자죠. 여러분 주변에 옷 한 벌을 살 때도 온갖 쇼핑몰을 다 뒤지고 리뷰를 수천 개 읽어보는 친구가 있나요? 그게 바로 극대화자입니다. 반면 오 이거 괜찮네 하고 바로 결제하는 사람이 만족자, 즉 우리가 말하는 대충 사는 사람의 전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스와스모어 대학교의 베리 슈워츠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선택하려고 했던 극대화자들은 선택 이후에도 끊임없이 더 좋은 게 있지 않았을까? 라며 후회하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대충 선택한 것 같은 만족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훨씬 높은 만족감을 느끼고 그 에너지를 다른 생산적인 일에 쏟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뇌의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 때문이에요. 전두엽은 우리 몸의 CEO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의사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세우고 감정을 조절하죠. 그런데 이 CEO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완벽을 기하느라 전두엽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뇌가 배터리 방전 상태가 되어버려요. 대충 사는 사람들은 이 에너지를 아껴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시키는 전략을 쓰는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양말을 신을지, 점심 메뉴로 무엇을 먹을지 완벽하게 결정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이미 출근하기도 전에 뇌가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대충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소한 것들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그들은 의사결정 피로를 피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바바 시브 교수의 실험에 따르면 뇌가 피로한 상태에서는 인지적 통제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결국 대충 사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보존함으로써 결정적인 순간에 더 예리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제 뇌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무런 집중을 하지 않고 멍하게 있을 때 혹은 대충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활성화되는 신경망이에요. 과거에는 이 DMN이 그저 뇌가 쉬는 상태라고만 생각했지만 최근 뇌과학은 이 네트워크가 창의성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기를 쓰는 동안 우리 뇌는 특정 부위만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반면 대충 설렁설렁 일을 처리하거나 멍하니 있는 사람들의 뇌는 DMN이 활발해지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정보들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유레카를 외치고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만유인력을 떠올린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대충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역설적이게도 잘해야지 라는 강박은 우리 뇌의 공포 회로인 편도체를 자극합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엄습하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차단해버려요. 하지만 에이 대충 하지 뭐 라고 생각하는 순간 편도체는 진정되고 뇌는 유연해집니다. 이게 바로 대충 사는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더 기발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또한 대충 사는 사람들은
도파민 시스템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목표가 너무 높아서 도파민 보상을 받기가 매우 힘들어요. 100점을 맞아야만 기쁜데 98점을 맞으면 실패라고 생각하며 자책하죠. 보상이 없으니 뇌는 점점 동력을 잃고 번아웃에 빠집니다. 하지만 대충 사는 사람들은 기준이 낮습니다. 오늘 출근했네? 나이스. 보고서 일단 제출했네? 오케이. 이렇게 작은 성취에도 뇌에 도파민이 펑펑 터집니다. 이 작은 도파민 알게니들이 모여서 장기적인 실행력을 만드는 엔진이 되는 거예요. 결국 대충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 지속 가능한 삶의 메커니즘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100m 달리기를 하듯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페이스를 조절하며 마라톤을 완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스스로를 게으르다거나 부족하다고 자책했다면 이제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정말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대충 사는 사람들이 왜 인간관계에서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지 아시나요? 심리학에는 실수 효과라는 아주 재미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엘리엇 에런슨이 실험을 하나 했어요. 아주 완벽하게 퀴즈를 맞히는 사람과 퀴즈를 잘 맞히지만 중간에 커피를 쏟는 실수를 하는 사람 중 누가 더 호감이 가는지 조사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커피를 쏟는 실수하는 천재에게 훨씬 더 큰 호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빈틈이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 위협감을 주고 거리감을 느끼게 하거든요. 반면 무언가 좀 덜렁대고 대충하는 것 같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아, 저 사람도 나처럼 완벽하지 않구나 라는 안도감을 주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충 사는 사람 주변에는 이상하게 사람이 모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나타납니다. 혼자서 완벽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보다 적당히 도움을 주고받으며 상생하는 사람이 사회적 성공을 거두기 훨씬 쉬운 구조인 셈이죠. 여기에 더해 대충 사는 사람들의 무서운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지적 유연성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계획이 1cm만 틀어져도 뇌가 얼어붙어 버려요. 망했어. 이번 프로젝트는 끝이야. 라며 흑백 논리에 빠지기 쉽죠. 하지만 대충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라? 이게 안 되네? 그럼 저렇게 해보지 뭐. 하고 금방 태세를 전환합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의 심리학자 토드 카슈다는 이런 유연성이 현대사회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합니다. 환경이 변했을 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얼마나 빨리 바꿀 수 있느냐가 행복과 성공의 척도가 된다는 거죠. 대충 사는 사람들은 평소에 완벽이라는 틀에 자신을 가두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나 위기 상황에서 뇌가 훨씬 더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특정 회로에만 고착되지 않고 다양한 신경 경로를 넘나드는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작의 문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거나 계속 미룬 적 없으신가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완벽주의적 지연행위라고 부릅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시작을 못하는 거죠. 뇌는 실패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 회피 버튼을 누릅니다. 반면 대충 사는 사람들은 일단 던지고 보기 전략을 씁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강조한 70%의 법칙을 본능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정보가 70% 정도만 모여도 일단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100%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기회는 떠나고 없거든요. 대충 사는 사람들은 일단 대충이라도 끝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완벽주의자가 고민만 하는 동안 이미 첫 번째 버전을 완성하고 수정을 반복하며 앞서 나갑니다. 뇌과학적으로는 자이가르닉 효과를 역이용하는 건데요. 우리 뇌는 미완성된 일을 끝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일단 대충이라도 시작을 해버리면 뇌는 그 일을 끝내기 위해 알아서 에너지를 공급하기 시작하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럼 그냥 막 살라는 건가요? 게으름이랑 대충 사는 게 뭐가 다른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잘 사는 대충은 무책임한 게으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이것을 전략적 느슨함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진짜 똑똑하게 대충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대충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그 우선순위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발견한 80대 20 법칙을 가져와 볼게요. 전체 결과의 80%는 단 20%의 핵심적인 노력에서 나온다는 법칙이죠. 대충 사는 고수들은 이 핵심 20%를 찾아내는데 천재적입니다. 남들이 100가지 일을 전부 100점 맞으려고 전전긍긍할 때 이들은 결과의 80%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20가지 일에만 집중합니다. 나머지 80가지 사소한 일들은 네, 맞아요. 말 그대로 대충 처리하거나 과감히 생략해버립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완벽주의자가 100가지 일을 90점으로 해내느라 완전히 소진될 때, 전략적으로 대충 사는 사람은 핵심 20가지 일을 120점으로 해내고 나머지 시간은 푹 쉬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데 씁니다. 겉보기엔 노는 것 같고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아웃풋의 질은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대충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심리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중요하지도 않은 이메일의 맞춤법을 확인하느라 혹은 보고서의 폰트 크기를 고민하느라 정작 중요한 핵심 논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뇌의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며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략적 대충 살기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오늘부터 대충 살자라고 결심만 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의지력은 금방 바닥나니까요. 대신 우리 뇌가 저절로 대충의 미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세팅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략적 대충 살기를 삶의 강력한 무기로 장착할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솔루션을 처방해 드릴게요.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뇌는 결심보다 시스템에 훨씬 더 잘 반응하거든요.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시스템은 바로 80% 완료의 법칙입니다. 영재학에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80%의 성과를 내는 데는 에너지가 20만큼 되지만 나머지 20%를 채워 100%를 만드는 데는 80의 에너지가 든다는 법칙이죠. 완벽주의자들은 그 마지막 20%를 채우려다 번아웃에 빠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업무나 공부의 목표치를 80점으로 낮춰보세요. 보고서를 쓸 때도 일단 80점짜리로 빨리 끝내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뇌의 편도체가 느끼는 압박감이 사라져서 오히려 작업 속도가 5배는 빨라집니다. 그리고 남은 에너지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한두 개만 더 다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위 1%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인 엉망진창 시작법입니다. 소설가 M. 라모트가 강조한 개념인데요. 무엇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결과물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글을 쓸 때도 맞춤법이나 문맥은 다 무시하고 그냥 생각나는 배로 휘갈기세요. 운동할 때도 제대로 1시간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운동복 입고 헬스장 찍고만 오자 라고 대충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뇌는 시작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는 순간 가소성이 활성화되면서 몰입 상태로 진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대충 시작하는 습관은 뇌에 시동을 거는 가장 효율적인 열쇠인 셈이죠. 세 번째로 추천하는 시스템은 의사결정 리추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두엽의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사소한 선택들은 아예 시스템화 해버리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마크 저커버그가 회색 티셔츠만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옷 고르는 감각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죠. 그들은 아침마다 오늘 뭐 입지? 라는 사소한 고민에 쓸 에너지를 아껴서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을 내리는데 쏟은 겁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대충 구역을 만드세요. 아침 메뉴, 출근 경로, 운동 루틴 같은 것들은 고민하지 말고 그냥 기계적으로 대충 처리하도록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낀 뇌의 배터리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써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비의 태도입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크리스틴 네프 교수는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이 오히려 더 높은 성취를 이룬다는 사실을 입증했어요. 매충해서 실수를 하거나 결과가 마음에 안 들 때 난 왜 이럴까? 라고 자책하는 대신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어떻게 항상 완벽해?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책은 뇌에 독성 물질인 코르티솔을 뿌려 사고 능력을 마비시키지만 자기자비는 뇌를 안정시키고 다시 보존할 용기를 줍니다. 대충 사는 사람들의 진짜 힘은 바로 이 회복 탄력성에서 나옵니다. 넘어져도 에구 넘어진 김에 좀 쉬지 뭐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 그 여유가 결국 그들을 끝까지 가게 만드는 거죠.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지금까지 스스로를 게으르다, 대충 한다며 채찍질 해오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자신의 뇌를 소중히 아끼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줄 아는 잠재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더 완벽하게 살라고 강요하지만 뇌과학의 진실은 다릅니다. 가끔은 대충하고 가끔은 멍하니 있고 적당히 타협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최후의 웃는 법이거든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대충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포기가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니까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지금 그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특별합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대충 넘겼는데 의외로 결과가 좋았던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완벽하게 하려다 오히려 일을 그르쳤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세상 그 어떤 논문보다 큰 위로와 통찰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느슨해지고 그만큼 더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노른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